고대 일본의 미스터리한 서적, 일본 서기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 역사적 퍼즐의 조각은 우리를 서기 382년으로 데려가 신라가 조공을 거부했을 때 분노에 찬 천황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때의 천황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야마토의 왕이 아니라 백제의 왕 근구수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과연 이를 입증해줄 기록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삼국사기 백제봉이 근구수왕의 통치 8년째 해, 즉 서기 382년 부분의 기록. 바로 그 문제의 서기 382년입니다. 딱 그 부분을 보면 문제는 아주 간단히 풀립니다. 자, 보실까요? 삼국사기 백제봉이 제2 근구수왕 진초우쇼왕 8년 서기 382년 음력. 봄에 비가 오지 않더니 6월에 이르러 백성들이 굶주려 자식을 파는 자까지 있었다. 왕이 관청에 곡식을 내어 대신 갚아주었다. 반년, 춘부유, 至6月, 민지, 只有于自者, 왕추관 구수之. 서기 382년 봄에서 음력 6월 사이, 당시 백제는 비가 오지 않는 엄청난 기후변화의 대재앙에 직면해 있었고 백성들이 굶주려서 귀족들에게 자식들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백제 근구수왕은 직접 왕실이 보유한 곡식 창고의 곡식들을 내어서 대신 갚아주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귀족들은 자기들 살림이 망할까봐 곡식을 내어놓으려 하지 않고 왕은 자기가 보유한 곡식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구하려 하는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국신라가 상국 백제에게 쌀을 조공 바치기는 커녕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으니 백제 근구수왕은 아마 열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일본 서기는 숨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숨기는 걸까요? 이렇게 서기 382년의 백제 근구수왕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그림자 같은 의문 사이를 오가며 우리에게 재미있는 고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런 역사의 퍼즐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가면서 우리는 과거의 비밀과 미스터리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역사적 미스터리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일본 서기는 중해천황을 14대 천황으로, 삼국사기 백제봉이는 근구수왕을 14대 왕으로 적고 있습니다. 두 인물 모두 14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학계에서는 중해천황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전 중해천황이 백제의 근구수왕을 모델로 한 가공의 인물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신공황후의 남편인 그는 사실 야마토의 여왕과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공황후는 근구수의 아내라는 거죠. 과연 백제와 야마토는 그 정도로 서로 끈끈한 관계였을까요? 닌토쿠 덴노, 즉 인덕천황은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일본의 제16대 천황입니다. 이름은 오사자키이며 15대 천황인 응신천황의 아들입니다. 응신천황의 아버지는 중해천황이고 어머니는 신공황후입니다. 중해천황이 근구수라면 응신천황은 근구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닌토쿠 덴노는 근구수의 손자가 되겠죠. 한국, 일본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닌토쿠 덴노는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의 아들 장수왕 시절 일본의 야마토 정권을 다스린 천황입니다. 고대 일본의 기록 일본 서기를 플러스 120년 법칙을 적용해서 보면 인덕천황은 서기 433년부터 서기 519년까지 무려 86년을 다스렸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병에 걸리는 일 없이 평화롭게 살았나 봅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 그의 통치는 내내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야마토는 국외적으로는 백제로부터 계속적인 기술 전수를 받기 위해 한반도로 무사들을 용병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국내적으로는 백제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토대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일본 열도 내에 야마토 연맹에서의 야마토의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 회원국 30여가의 나라들을 상대로 정복 전쟁을 벌여
그들을 야마토의 신하국들로 복속시켜서 한반도로의 파병 군인들의 숫자를 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웠다니, 천황의 수명이 그리도 길었다니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인덕천황은 중국 기록 송서와 남사에는 외왕찬으로 나옵니다. 그 근거는 연대가 같을 뿐더러 찬은 일본식 발음으로 산인데, 이게 일본 서기에서 인덕천황의 이름인 오오사자키의 사, 음과 통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본 서기 기록엔 닌토쿠 덴노의 무덤의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닌토쿠 덴노의 무덤은 일본 오사카 부사카이시에 위치한 다이센 고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거대한 무덤, 닌토쿠 덴노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만큼이나 거대하고 신비롭습니다. 오사카 사카이시에 위치한 이 다이센 고분은 마치 고대의 암호처럼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제공합니다. 무덤 주변에 배치된 하니와라는 원통의 붉은 흙토기들은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고 신들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고대의 위성 통신 장치와도 같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무덤에서 발굴된 물건들이 백제와의 깊은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이 무덤에선 야구 모자를 닮은 고급 투구와 로마의 판갑옷을 연상시키는 고급 판갑들, 백제 양식의 둥근 고리가 달린 아주 큰 칼, 임나가라의 스웨키라는 도자기, 심지어 한반도에서 온 고급 유리 술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고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대 일본 기록은 백제의 근구수왕의 아버지인 근초고왕이 야마토의 신공황후와 그녀의 아들 응신천황에게 칼과 거울을 하사하고 야마토의 승마술, 갑주 제작, 무기 제작, 고급 의류 제작 기술, 문자, 농업 기술을 전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전수된 것은 백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백제의 기술과 야마토의 운명이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 고대의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닌토쿠 덴노의 거대한 무덤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왕조의 비밀을 탐험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무덤은 이집트의 쿠프 파라오의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며 신비로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야마토에서 가장 큰 열쇠 구멍 모양의 무덤인 다이센 고분은 고대 일본에서의 기술적 업적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무덤 주변에 자리한 거대한 해자는 단순히 물을 막는 구조가 아니라 야마토의 백제에 발전된 기술이 전수되었다는 물증입니다. 고사기에 따르면 백제의 근초고왕은 야마토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을 전달했는데 그것은 바로 저수지 건설 기술이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을 이끌고 온 닥게 우찌 노스쿠네 노 미코토가 이 기술을 사용하여 백제지라 명명된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고대 기술 교류에 흥미로운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백제는 야마토의 승마술, 마구 제작, 투구, 갑옷, 무기 등 다양한 군사 기술을 전수했으며 이는 야마토가 지역 권력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제가 전수한 거울과 칼은 신공황후가 신성함과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는 부족민들의 충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고사기에서 밝혀진 닥게 우찌 노스쿠네의 진정한 정체입니다. 닥게 우찌 노스쿠네의 손자는 소가 만치입니다. 소가 만치는 야마토 정권을 쥐락펴락하던 호족 가문 소가씨의 시조입니다. 소가 만치는 본래 백제 사람이었고 백제에서의 이름은 목만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할아버지는 목나근자죠. 목만치는 임나가라의 총독으로 있다가 천황의 명을 받고 야마토로 갔다고 합니다. 그 후 일본에서 소가씨라고 성씨를 바꾸고 소가씨 가문을 일군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닥게 우찌 노 스쿠네가 목나근자라면 닥게 우찌 노 스쿠네가 섬기던 신공황후는 어쩌면 근구수왕의 아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마토 정권과 백제 왕족 부여 씨의 관계의 미스터리,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닌토쿠 덴노의 무덤을 더 살펴봅시다. 우리가 놓친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닌토쿠 덴노의 무덤에서 출토된 이 특이한 모양의 석관은 마치 외계의 마왕을 봉인한 도울 기계 장치 같은 느낌을 줍니다. 소닉 더 헤지호그 게임의 에그맨 느낌이 나기도 하며 돌기들이 나 있는 쿠파의 등 껍질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석관은 도굴꾼들이 시신을 도난하기 힘들게 매우 묵직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닌토쿠 덴노의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 거울은 백제 무령 왕이 쓰던 청동 거울이랑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습니다. 한국, 일본 학자들은 이 거울이 백제의 거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개의 꽃이 풀어 둘러싸인 사엽형 장식과 7개의 돌기가 닌토쿠 덴노의 청동 거울의 특징인데, 이 거울을 일본 서기를 적은 고대 일본 천황가의 사관들은 한자 단어로 칠자경으로 적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서기는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 신공황후에게 칠자경을 전수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신공황후 제위 52년 서기 372년 9월 10일 가을 9월 정묘삭 병자 10일 예 구저 등이 천웅장언을 따라왔다. 이때에 칠지도 한 자루와 칠자경 한 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을 바쳤다. 52年秋就约定茂说兵子就地等从前胸肠言一之则先启直到一口七字经一面击中中中宝 일본 서기 신공황후 편의 기록. 닌토쿠 덴노의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 거울은 어찌된 일인지 10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닌토쿠 덴노의 무덤은 서기 5세기 전반에 축조되었지만 서기 5세기 말 혹은 서기 6세기 초반까지 추가적인 매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천황가의 무덤인지라 구체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는 추정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백제의 무령왕은 서기 6세기 초반 사람인데 일본에서 태어났고 야마토 정권에서 살다가 백제의 정변 사태가 일어나자 야마토 군사들을 데리고 급히 귀국해 반란군을 제압하고 백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난징의 양나라와 정치, 군사, 외교, 문화적으로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하고 고구려를 물리쳐서 백제를 다시 해동의 강국으로 만든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백제 무령왕이 쓰던 거울과 똑같은 거울이 닌토쿠 덴노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죠.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고대 동아시아에서 거울은 신선의 세계로 연결해주는 마법의 물건이었고 왕권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울이 닌토쿠 덴노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은 백제와 야마토 정권의 관계가 단순한 무역, 단순한 협력, 그 이상의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닌토쿠 덴노의 거울은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경과 마찬가지로 이 동경의 중앙에는 반구체의 고리가 있으며 9개의 돌기가 외곽을 감싸고 있습니다. 외곽엔 4개의 잎이 장식된 7개의 돌기가 중앙을 중심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각종 동물의 문양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령왕의 동경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또한 2개의 원 사이로 35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명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청개가 거울을 만드니 크게 손상됨이 없이 공교하게 조각하여 문장을 이루었네. 좌측엔 용이요 우측엔 범이 있어 상서롭지 않음이 없고 주조와 현무가 음양에 순조로우며 오랫동안 어버이가 계시니 즐겁고 부귀창대하다네. 닌토쿠 덴노의 거울에는 이자나기, 이자나미니, 아마테라스니, 스사노오니 하는 일본 원주민들의 귀신들 얘기는 하나도 없고 백제가 신성시한 도교 신화 3개가 문양과 신화적 도상의 형태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서기 4세기 후반부터 서기 6세기 초반까지 일본 오사카의 야마토 지방, 즉 야마토 연맹의 수도인 야마토 정권을 다스렸으며 거대한 열쇠, 구멍 모양의 무덤들에 묻힌 지배자들은
어쩌면 백제의 왕족 부여씨였을지도 모릅니다.